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전교조의 실태를 세 번째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보시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정신 바싹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교조가 이 자익 이적 단체인 이유, 반국가 세력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는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민주집중제다. 그래서 민주집중제를 주장했고, 그래서 앞에서 보는 민주집중제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집중제, 민주주의와 같은 형태를 띤 집중제. 그래서 개인은 없어요. 전부 다 이 위에서 상부 조직이 움직여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주집중제를 그대로 공산주의에서 하는 것과 똑같고, 두 번째 가서는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랬죠. 여기서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계급성은 누구입니까?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그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세력을 계급화시킨 거예요. 제가 그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그동안에 경제적 부를 누렸다든지 지식인이라든지 얼굴 피부가 하얗다든지 옷을 좋은 거 입었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와 그 농민들이 뭐 사람을 수도 없이 때려서 죽이고 아주 똑같은 제복을 입히고 농사를 짓게 하고 하는데, 야, 800만일 때 300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고 이게 바로 계급성입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 GNP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런 나라는요, 이 공산화되기가 참 어려워요. 돈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부터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전교조가 자익단체냐, 반국가 세력이냐라고 얘기하냐면, 분해, 말단 조직이죠. 특수공동체로 돼 있어가지고 가족공동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감시하고 자기들끼리 교육을 시키면서 이 학교 조직을 다 틀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가서는 전평이라고, 이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 이게 일명 말하는 전평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평은 뭐 하죠? 미군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것은 좌익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교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모든 활동을 보면 이게 이적 단체인 걸 분명히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서 보면 전교조가 왜 좌익 이적 단체냐? 그건 그들의 교육 이념과 교육 목표가 뭐냐면 공산 적화 통일을 품고 있어요. 공산 적화 통일. 그러니까 전교조 창립 선언문에 내포된 숨은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민족교육에서 우리 민족끼리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시켜서 국방안보 해제한다. 적화 통일시키는 거다. 그래가지고 안보를 없애고, 우리나라 지금 벌써 그 국회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모든 그 군인들 무장 해제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문란시켜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온지 아십니까? 군인이면 군법으로 다시는 거거든요. 근데 군법으로 다시는데, 군법을 이 초등법은 군법으로 다스리는데 그것도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항고하면서부터는 민간법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이미 다 좌익 세력들이 다 판결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건 적화 통일까지도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교조 창립선언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 교사들까지 작용화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민주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비판, 노동자, 그러니까 인민이죠. 이 노동자 계급 투쟁으로 인민민주주의 완성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투쟁을 통해서 인민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화 교육이 뭡니까? 참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공산혁명 교육으로 연방제 통일이 참교육이에요. 이게 실제로 뭐예요? 적화통일이라고 해요. 적화통일. 그래서 여기 보면 창립 선언문에
여기 창립 선언문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 창립 선언문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결의의 교육 성업을 수임받는 우리 전국의 40만 교직원은 오늘 역사적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밑에 이렇게 말해요. 민족교육 만세, 맨 밑에요. 민족교육 만세, 민주교육 만세, 인간화 교육 만세.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직원 노동조합 만만세.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요, 완전히 이 모든 교육사업 이런 창립선언문을 보면 적화 통일하자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교조 교육 이념을 볼게요. 이념을 보면 보세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주사파의 대표적 가치 이념입니다. 이게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학교 교육의 결정권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정권에 집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개인적으로는 인정 안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부 조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 주체는 누구냐?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원래 교육 주체는 교사가 아니고 학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교육 주체는 학생이며 교육권의 주체는 학부모이다. 교육권이 학부모가 위임을 해준 거잖아. 위탁한 우리 애 좀 잘 교육시켜 주세요. 그런데 교육 주체가 교사라고요? 그래서 공교육을 위해 국가에 위임한 것이나 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 애 좀 잘 시켜주세요 하고 학생들을 학교로 보내면 그 위임을 받은 교사가 애들을 잘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교육의 주체는 교사에게 있으니까 부모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교육권 일체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국가의 교육행정 통제받지 않을 의도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권리를 보면 자신들의 공산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전교조는 맨 밑에 한번 그 언더라인 친 데를 보면 오른쪽에 전교조는 참교육을 표방하면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이념적인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모두가 지금 보면 참여연대, 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교조에서 나온 건데 전교조의 교육 이념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교육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감 뽑을 때도 좀 생각하고 뽑으셔야 돼요. 전교조의 주요 활동 전략을 이렇게 보면요. 1번을 한번 보시면 단체 협약안을 주장하며 교원 평가제를 반대하는 거야. 부적격 교사, 무능 교사 퇴출이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교원 평가제는 2010년 3월부터 전국의 초등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생들이 평가받아서 이게 자격박탈하니까. 저도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교원 평가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불성실할 수가 없죠. 잘 가르쳐 줘야죠. 인격적으로도 잘해야죠. 두 번째 가서 교사는 노동자라고 주장을 해요. 예전에는요, 교사는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교육을 받았잖아. 근데 지금 뭐냐? 노동자라는 노동자. 교사는 의무와 사명감과 희생으로 존경받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을 부모의 위임을 받아서 인재를 키워내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내는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났을 때라도 그때 보면 이 대학생들을 군대에서 징집 면제를 내줬어요. 왜냐? 이 사람들을 좋은 인재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다음에 대한민국에 발전할 때 이런 인재들이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재를 키우는 데 대해서 유학까지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교사들은 뭐라느냐. 이렇게 존경받아야 할 교사들이 노동자로 자기들이 스스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숭고한 교육 현장이 물질적 기준에 함몰되고 교권이 추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건비 뭐 더 달라. 옛날 선생님들은 가난하게 살았어도요.
인재를 키워내는 학생들이 잘 커져서 이 다음에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꾼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다 병들게 만드는 게 교사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일부 있지만요. 이게 지금 전교조서 이런 짓을 해요. 그 다음에 뭐냐? 공판투쟁을 벌이며 법을 무시한다. 공판투쟁은 이제 공식적인 재판 같은 거 있잖아요. 좌익들이 법을 이용하는 전략이에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막 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해요. 그런 사람 요즘에 그렇습니다. 누구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다가 조금 자기 비위에 안 맞잖아요. 무조건 고발하는 거야. 왜냐? 고발하는 사람은 해를 안 입어요. 그 고발당한 사람은 그걸 변호해야 되니까 사실은 고발하는 사람이 그 죄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발이 너무 많은 거야. 무죄로 쏟아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나도 고발을 100건이 넘게 고발을 당했다니까, 학교 문제로요. 그 사람들은 그냥 고발하고 끝이야. 그러면 형사가, 검사가 와가지고 말이야, 그걸 가지고 저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예?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올리면 그걸 재판받으라고. 오늘도 제가 재판받으러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소고발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무고가 되면 그 벌금을 세게 매겨줘야 되는 거고 고발할 때마다 공탁금을 내든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거 무조건 하게 되면 판사들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전교조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헝가리 공산당이 한 일하고 전교조하고 똑같아요. 헝가리에서 한 일하고 여기 볼까요? 헝가리 공산당은 1940년대에 어린 세대를 작용화시키기 위해서 교과서를 다 고쳤어요. 수정하여 도덕과 애국심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애국심을 파괴시키고요. 그래서 애국가도 못 부르게 하잖아. 대한민국도요. 부모에 대한 권리를 음해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고발하기까지 해요. 난잡한 교재로 성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동성애법도 막 교과서에서 해놓고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공산화 시키려고 하면 공산주의는요 도덕도 윤리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보적인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다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이걸 진보적 교육이라고. 이게 헝가리에서 한 교육인데 이게 진보 교육이래. 그 전교조서 한 일도 보면 수정 교과서로 애국심을 다 사멸시켰죠. 그 태극기 들고 다니면 뭐라 그래? 예? 골수분장. 아주 극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국가도 못 부르게 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도덕 윤리를 파괴하고, 양성 평등 교육을 다 시켜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예? 포괄적 성교육까지 시키는데, 지금 이번에도 영국에서 대법원에서 판결 났잖아요. 대법원에서 뭐라 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다. 중성은 없다. 딱 판결을 내버렸잖아요. 그렇게 거기가 그냥 동성애로 영국이 다 썩어가고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망가져가고 있는 여기에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법적으로 의식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동성애 저거 보세요. 전교조가 지지하는 거 보세요. 전국 교사 노동조합에서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가하고 깃발 두고 가는 거 보세요. 동성애 성 가르치겠다. 결의문 발표하고 말이죠. 평등법이라고 하는 거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요. 이게 빈부 차이로도 이게 못하게 하고 그 위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이상한 것들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넘겨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목숨 거는 전교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만인선언인가 평등을 선언하는 그 이유는 다 자기들이 저들을 범죄해서 꿈쩍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인선언 발표를 했어요. 만인선언이 보면 여기 보면 전교조 홍위병이라고 하는 작은 전교조가 있거든요. 학생을 이용해서 학교장을 적대시하고 교사를 감시하고 학부모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투쟁을 전개시켜요. 그러니까 전교제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사들까지도 막 이렇게 반항을 하게 하고 적대감을 갖게 하고 학부모들도 적대감을 갖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이 단체를 만들거나 연대해서
청소년 운동, 그다음에 인권 알기, 장애인 교육, 운동, 병역 거부, 평화 등을 이용해서 세뇌 교육을 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진장 같은 아이들에게 말이죠. 이 어려서 교육이 되면 그게요, 완전히 배겨지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림이 거기 배겨지잖아요. 백지에다가. 그와 같이 우리 아이들의 그 깨끗한 마음에다가 이런 걸 심어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을 다 바꿔야 돼. 이번엔 이게 제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관련 단체들 보세요. 수두룩하잖아요. 여기 보면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한국고등학생회연합, 21세기 청소년 공동체연합,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전교조의 조직 운영을 모방하고 있는데, 이제는 보수 우파들도 여기에 정신 차려서 이제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돼. 역으로. 우리가 이 교육만 시켜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것을 장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참 스승이 아닌 노동자가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인성교육 교재를 내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교사는 노동자이므로 아이들을 교사에게 돈을 벌어주는 객체에 불과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 역시 노동평등일 뿐 아이들을 위한 교육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임금도 똑같아야 되고, 뭐 이러는데 8시간 일한다. 그러면 딱 시작하고 딱 끝나고. 그러니 회사가 망하죠. 아니, 지성적으로 연구해야 될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게 밤새도록 연구하고 며칠을 연구해서 만들어내고, 그럼 며칠 쉬게 하면 되지. 그걸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딱 이렇게 아주 규범을 정해놓고 이게 평등이야, 이게 노동평등이야, 이런 식으로 해야 하니까 나라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교조가 이렇게 좀 사상적으로 흘러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교조가 하락하니까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그게 뭐냐면 교사노조연맹이에요. 여기는 방과후 교사들이 다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전교조에 있던 교사들이 교사노조연맹에 들어가서 새롭게 만드는데, 다 여기 보세요. 교사노조연맹 임원진들을 보니까 다 전교조 출신이야. 그게 그나물에 그나물인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서울 교사노조를 시작으로 해서 2010년 교사노조연맹으로 확대됐는데, 개별 노조 26개 연맹 체제인 분권형 노조로 가맹점 노조별로 지자체 조합비 징수와 사업 운영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2040 40대의 조합원이 96.1%에 달하는 MZ 노조로 3명 중 1명이 여기에 들어가서 다 장악을 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와는 다르냐? 아니에요. 빨간색이냐 빨간색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교사노조연맹이나 전교조나 중심 인물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사노조 중심 인물이 전교조 핵심 세력 및 해직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요. 교사노조와 전교조의 개선 정신이 동일해요. 4.19 교사노조원 정신이고요. 교사노조의 투쟁 협상 내용이 전교조와 동일합니다. 뭐냐면 해직교사 호봉 인정해라, 남북교육 교류해라, 차등교육 성과급 폐지해라. 그래가지고 교사노조연맹이 공공서비스노총, 한국노총, 그래 요즘에 이게 방과후 수업까지도 해가지고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에 그 방과후 수업 보러 다니는 그 사람들이 교사노조연맹 해가지고 이게 관까지 또 이렇게 괴롭히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들이 대한민국 교원조합이 뭐냐, 투쟁보다 전문성 확립하는 교사들의 허브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게 뭘 이루어지고 있냐, 이게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 교원조합이라고 하는 게 교사노조연맹하고 지금 이게 이렇게 대체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우파조합인데, 이게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제고하고 특정 이념의 매몰, 평양지역, 공교육 정상화시키자 해서 대한민국 교원조합이라는 게 이제 생겼죠. 근데 아직 미미해요. 우파들이 싸울 줄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움직여줘야 된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균형 잡힌 교육과 인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은 균형 잡힌 교육, 인성교육. 이게 윤리 도덕이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정치적 왜곡 없이 정확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관과 애국심이 다 들어가야 돼. 정확한 역사교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과거의 우리나라 책을 보면 그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계화 전문화되어져 가지고 아이들에게 취향에 맞게끔 교육이 움직여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교육을 혁신할 때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세대들, 좌파 세력들,
그리고 전교조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맡기면 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정신 바싹 차리고 교육 혁신으로 건강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전교조들이 어떻게 학교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내가 경험한 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부모가 꼭 챙겨보시고요. 교과서도 좀 챙겨보시고, 학교다 놓고 오기 때문에 이상한 교과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잘 챙겨야 됩니다. 쟤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인도해 주면 바르게 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